있는지를 진짜 들을 수 있는데 한 시민분께서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와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기 출연하시라고? 아니 대구 시의원 출마하시라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대구가 34년째 그 GRDP 꼴찌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식의 그리고 예. 그 다음이 광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 없는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정치적 예. 경쟁이 없는 지역일수록 이게 발전이 낙후하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갔더니 그 동성로가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데인데 임대가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자영업자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최저임금 이거 위반율이 또 제일 높은 데가 또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부 외지로 나가는 예. 겁니다. 외국 저 다른 지역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 경기 활성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너무 복합적인 심각한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동성로에 어제는 굉장히 많이 모이셨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여기 안에만 보면 안 된다. 여기에 오지 않는 대구 민심이 훨씬 세다.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을 예, 예. 좀 움직이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얘기를 서울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예, 날것의 지역에 목소리네요. 가야. 예. 예.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안동에 네. 그 유림 있지 않습니까? 네, 유학을 예, 예. 유교를 이제 숭상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안동 지역의 경제 발전의 낙후도를 얘기했는데 아까 선배가 얘기하셨던 뭐 GRDP의 문제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너무하다. 이번엔 좀 바꿔보자. 예.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총선 때 부산에 가도 그랬어요. 뭐 부산이 디비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한석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날 정도 남아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이 침묵하는 다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근데 유튜브는 진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정말. 비상계엄 해제라든지 그래요. 김은지 예. 가야 됩니다 현장에. 아니, 근데 마이크 들고 갑시다. 그게 또 이제 장윤선 선배가 가서 뜨거웠을 수도 아니,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식당에서 어떤 만나신 분이 네. 갑자기 제 얘기를 하다가 네. 장 기자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잘하시냐고 저한테 그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 어제 얼마나 재밌는 얘기 들은 줄 알아요? 네. 장 기자님 장성철 씨한테 기죽지 마세요. 아, MBC에서. 그래서 다 보고 계시다. 심지어 어제 저희 끝난 다음에 후배랑 그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네. 옆 테이블이 또 장장 커플 보시는 분이야. 아, MBC. MBC 예, 라디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 시민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그러네요. 섭렵을 예, 하고 대구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는 이 뉴미디어의 발달만큼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구나. 현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언론의 역할을 네. 진짜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뛰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전부 싹 다 대구로 갔어요. 네. 어제 간 길에 저희가 이준석 캠페인도 봤거든요. 와, 이준석 후보 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저를 보고 정말요? 오래 알고 지내시던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세요? 네, 네. 서운했습니다. 아니 유권자인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아니 뭐 바빠서 그랬을 수 있겠죠. 워낙 네. 뭐 유권자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대선 그 취재 네. 전체 기자들은 좀 어떻게 판세 분석이나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그 TK에 공교롭게도 모든 후보들이 몰려갔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의 단어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제메이가 나비가. 맞아요. 제메이가라는 표현이 네. 이재명 후보를 부를 때 그 영남식 사투리로 네. 제메이가라고 하던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대선 초입에 대구 경북을 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본인을 어떻게 외면했던 지역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는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가장 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의 실종 예를 들면은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김문수 후보의 그리고 한덕수 전 후보의 네. 농담들이 결국 보수 유권자들의 외면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영남 그 경북 지역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기록했던 23%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 분위기가
이번에는 30% 넘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TK를 공략하는 게 아닐까 싶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을 생각보다 많이 따지거든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경북 안동이 낳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K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소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남이다라는 게 과거에 안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남을 김기춘. 차별하는 이런 그 발언인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서 들고 와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TK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를 소구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출신이 안동이다 이번에 좀 나를 찍어달라 네.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맞아요. 보여집니다. 예. 네. 어제 그 연단에 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했어요. 뭐 중국의 셰셰, 뭐 대만에도 셰셰, 일본의 셰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감사하문이다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등등을 이제 그때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네.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역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신 대로 상당한 자신감이 붙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네. 이재명 후보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네. 선거 3주 앞두고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거의 그대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추격세가 무섭게 있어서 0.73%포인트 차가 있긴 했지만 통상은 지금 지지율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지지자들이 유권자 그 유세 현장에 네. 손꼽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꼽을 들고 나오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어떤 신변의 위험 사태에 네, 대비해서 네. 그 뭐 총구라든지 기타 등등 테러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비춰가지고는 네. 그 어떤 저격에 되는 것들을 좀 반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로 지지자들은 굉장히 간절하고 네. 이것 외에는 사실 거의 변수가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운동화 사셨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현장에 그 다음에 피켓 이런 거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르뽀가 딱 떨어지는 취재 현장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 제작진께서 그 한겨레 역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 후보 대구 경북 득표율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한 건데 자 보시면은 20대 이재명 후보가 전체 득표율이 47.83이었는데 대구가 21.6, 경북이 23.8입니다. 근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15대 대통령이죠. 그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그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10%대예요.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경북에서는 21.65 나왔지만 이거를 돌파할 거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요. 네. 30%?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넘을 거다. 서영 의원에 따르면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51%예요. 어느 방에서 55라고 했었던 것으로. 그래요? 55예요? 계속 올라가네. 예. 근데 이제 그 대구 지역 기자들 50인가?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예.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대구 지역 기자, 네. 대구 경북 주재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저 내부적으로는 30에서 35% 정도를 이제 확실한 득표율로 정하는 것 네,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깰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득표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는 부분인 게 네. 애당초 영입 인사의 시초를 알렸던 게 예를 들면은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가 박창달 전 의원 같이 대구 경북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네임드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TK 지역에 정말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걸맞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선대위를 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선을 잘 치러서 정책적 비전을 반영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그 찰나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모든 선거의 아젠다가 3주도 안 남았는데 모이는 것이 보수라는 그 표칭으로 모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주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거기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모두가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이상한 현상.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흔들리는 보수의 표심이 움직이는 것을 가져가는 게 이번 대선의 승부처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30%에 근접한 지지율이 나오는 현상을 그렇죠.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라도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남은 20일의 상당 기간을 네.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는 부산까지 포함한 그 영남 지역에 그 호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빨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 이제 어디에도 없다. 유세장을 가득 메운 대구 경북 시민들의 열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체 득표율은 55%? 네, 지금 네.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를 지금 노리겠다라고 하는 목표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선거라고 하는 게 박지원 의원이 늘 하는 말처럼 고개 쳐드는 순간 진다라고 골프와 네, 선거 공통점이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자체 역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보수 정당이 지금 역대 최하의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도 지금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게 네.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서도 뭐 높은 목표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